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를 본다거나 뭐 관상을 본다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세르반테스한테 만약에 사주팔자를 보게 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당신보다 더 재수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뭐 이런 말 듣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이토록 재수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 진짜 불행하게 살았어요. 할아버지 직업이 변호사고 아빠 직업이 의사예요. 그럼 요즘으로 치면 이건 이건 뭐 최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시대의 변호사와 의사의 그 지위는 매우 낮았어요. 돈키호테 본문에도 나오지만 의사의 역할은 뭐였냐면 의사가 무슨 일을 했냐면 돈키호테 시대에 그러니까 16세기죠. 이때 의사는 이발사, 머리 깎아주는 일을 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의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 이렇게 피 뽑아주는 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쪽 마을에서 부르면 또 말 타고 가서 피 한번 뽑아주고 뭐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뭐 그냥 사회적으로 별로 그다지.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르반테스가 6세, 7세 때 아버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뭐 이제 집안이 파산했겠죠. 3, 4년 감옥에 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힘들게 큰 거죠. 근데 이제 세르반테스는 그 와중에 이제 기사소설 같은 것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많이 읽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조국인 스페인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게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1571년 24세에 부대에 해군에 자원 입대합니다. 대단히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전쟁 영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귀국으로 이제 제대를 해서 이제 귀국을 하는 와중에 집 앞이 저긴데 가는 길에 태풍을 만나가지고 터키 해적선에 습격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포로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재수 없는 일. 그래서 5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4번 탈출했다고 하는데 다 실패했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직업이 변변찮아요. 되게 순인 영웅인데 뭐 왕의 무슨 어떤 그런 좀 심부름꾼 역할을 하던가 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뭐 신대륙으로 나를 가게 해달라 했는데 거절당해요. 거절당하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동생도 전쟁터 총 맞아 죽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시곡을 계속 발표하지만 사람들은 재밌어 했지만 크게 인정받지는 못했던 상황인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40세 때 그 무적함대 자신이 꿈꿨던 동경을 맞이했던 그 무적함대에다가 정식 거기서 병사로 일은 못하고 그냥 식량을 조달해주는 역할, 창고지기 역할 정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낮은 직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식량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수가 빠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얘한테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문당하고 거절당하고 뭐 투옥돼요. 그것 때문에 또. 그래가지고 감옥 생활도 그것 때문에 한 2, 3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풀려나서 이제 세금 징수하는 걸 일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일을 했지만 또 그 은행이 파산하면서 얘한테 또 불똥이 튀어가지고 또 감옥살이 또 해. 그리고 나서 그러다가 이제 그때 감옥살이를 하면서 돈키호테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키호테를 썼을 때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청년기에 자신은 기사소설을 열심히 읽으면서 스페인이라는 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가난 속에서 그런 꿈을 가지고 전쟁터에 참가를 했는데 전쟁 열심히 치르고 와서 봤는데 뭐 노예 생활만 시컷 하다가 억울하게 포로가 돼가지고 왔는데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창고지기하고 뭐 이렇게 세금 징수했는데 그 문제 있을 때마다 얘 탓해가지고 또 감옥 끌려가서 또 감옥 생활하고 그냥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동생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싫었겠죠. 돈키호테가 풍자 소설이라고 하는데 돈키호테라는 바보라는 인물이 마주하는 정상인들에 대한 풍자 이게 있잖아요. 아마 세르반테스의 삶 속에서 세르반테스 자신이 마주한 현실이 그렇게 싫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이 세계는 다 이거는 비정상인 세계죠. 너무나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판하고 풍자하는 소설을 쓴 거 아닌가. 돈키호테 자체도 풍자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르반테스 자체가 청년기에 기사소설을 많이 읽고 스페인이라는 어떤 그런 자기 조국에 대한 어떤 꿈을 꾸면서 커왔는데 스페인은 몰락하고 그렇게 꿈꿨던 자신의 노력도 다 헛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의 기사들
세계에 대한 환멸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풍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비판하는 거죠. 돈키호테라는 몰락한 이제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 기사의 세계에 대한 희망을 통해서 과거 자신이 꿈꿨던 스페인에 대한 꿈을 풍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돈키호테와 마주하는 정상인들에 대한 풍자를 통해서 자신을 불합리하게 대했던 그런 세상에 대한 풍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렇게 양쪽으로 비판의 시선을 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한 건 따뜻해요, 소설이. 인간에 대한 애정이 되게 깊은 사람이에요. 그 점이 되게 놀라워요. 그래서 다 비판과 풍자의 대상인데 차가운 비판과 풍자의 대상인 사람이 없어요. 그게 또 매력입니다. 매력. 어쨌든 그렇게 1권을 발표하고 나서 크게 성공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널리 알려지긴 했어요. 널리 알려져가지고 번역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입에 오르내리긴 했고, 돈키호테 말고도 소설들을 많이 씁니다. 많이 써가지고 작가로서의 이름은 이제 많이 등장하지만 그걸로 뭐 이 사람의 삶이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돈키호테가 출간됐을 때가 58세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다 힘들게 산 상태에서 이제 발간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68세에 2편을 발표해요. 2편을 발표하고 2년 있다 죽어요. 되게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뭐 세르반테스만 그렇게 씁니까만 이 대부분의 작가들이 불운한 삶을 살았어요. 어쨌든 세르반테스의 일생,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이런 풍자문학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나 더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라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부지런을 좀 떨어가지고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